여러분 안녕. 오늘은 2021학년도 수능 나형 1번부터 13번까지 풀어볼 거예요. 평소 난 기초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을 위해 쌤이 문제마다 필요한 개념을 정리해 줄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그럼 1번부터 시작할게요. Let's go! 자, 1번 보시면 3의 0제곱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항상 1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8의 3분의 2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8을 2의 세제곱으로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곱해주게 되겠고 결국에는 2의 제곱인 4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 곱하기 4는 4다 라고 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 잠시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을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를 중학교 때 배웠고요. 고등학교에 와서 정수로 그리고 유리수, 무리수로 즉 실수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왔습니다. 자, 이 지수가 변함에 따라서 밑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지수가 점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어 나가면 밑 범위는 점점점 축소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자연수 지수에서는 밑이 모든 실수가 올 수 있었는데요. 정수 지수로 확장이 되면 밑이 0 아닌 수로 이렇게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수 지수에 대해서는 0보다 큰 수로 더 제한이 돼요. 자, 그러면 정수 지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정수는 자연수에다 0과 음의 정수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a의 0제곱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으로 우리 음의 정수 표현해 줄게요. 이때 n은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항상 1이 되고요. 그리고 음의 부호 마이너스는 분의 1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써주시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뭐 0제곱 이거 계산해도 항상 1이 나와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분의 1로 바뀌면서 2의 제곱 그대로 가면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이렇게 거꾸로 가시는 연습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유리수 지수 한번 가볼게요. 유리수는 쉽게 얘기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그래서 a의 n분의 1이라는 기본적인 분수를 생각하시면 얘는 n제곱근 a를 뜻합니다. 그리고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하면 n제곱근 a를 m제곱으로 하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2의 2분의 1제곱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얘는 차례대로 2제곱근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루트 앞에 있는 2는 생략해서 쓰기 때문에 루트 2가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 된다라는 거고요. 뭐 다른 예로 3의 2분의 3제곱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2제곱근 3의 세제곱이 되고 루트 앞에 있는 2 생략하고 3의 세제곱은 27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3루트 3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지수 법칙 정리하고 갈게요. 지수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고 밑이 0보다 큰 범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ax제곱과 a의 y제곱 밑이 똑같고 곱하기로 연결했을 땐 지수끼리 더해 주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a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을 하면 지수끼리 빼주어라. 그리고 3번은 1번을 풀 때 우리가 활용을 했어요. a의 x제곱에 y제곱이라고 하면 지수끼리 곱해주어라 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ab의 x제곱이라고 하면 a의 x제곱, b의 x제곱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5번도 b분의 a의 x제곱이라고 하면 b의 x제곱분의 a의 x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조건을 좀 보시면 첫째 항의 8분의 1 그리고 등비 수열이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을 때 A5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자, 등비 수열이면 우리가 공비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공비를 R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 A3는 A2에다가 공비 R을 곱해서 오겠죠. 근데 분모에 A2가 있어요. 그래서 A2 이렇게 약분이 되면 공비 R이 나와요. 결국에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5는 A1 곱하기 R의 4제곱이 되는데 A1은 8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R은 2가 됩니다. 2의 4제곱 해주시면 여러분들 2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대표적인 수열, 등차와 등비를 비교해서 표로 한번 정리를 쭉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자, 첫 번째는 관계식이라고 그냥 편하게 불러볼게요. 자, 등차 수열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n을 이항을 했을 때 an 플러스 1 빼기 an은 d다. 즉 앞과 뒷 항의 사이의 관계가 빼면 항상 어떤 일정한 값이다 라는 거는 항상 이 수열에선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등비 수열에서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이다. 결국에는 an분의 an 플러스 1번째 항 하면 r이다. 이런 꼴이 만족을 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럼 걔는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항 한번 가볼게요. 일반항. 자, 일반항이라는 것 자체는 n번째 항, an을 뜻하는데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인 a1 플러스 n-1 d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등비 수열 an인 a1 r의 n-1제곱. 그래서 방금 2번에서도 a5는 a1 r의 4제곱 이렇게 우리가 썼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항식이에요. 중항.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에 대해서 관계식을 살펴보시면 n 플러스 1번째 항의 2배는 양 옆에 있는 것의 합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 결국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즉 둘의 평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비 중항에서는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은 양 옆에 있는 것의 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항을 활용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합공식 우리 정리하고 갈게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는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t 이렇게 됩니다. 자, 2a1을 a1 더하기 a1으로 찢어주시면 2분의 n의 a1 플러스 an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등비 수열에서는요. sn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r이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1이 아닐 때는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 1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공비가 1인 경우는 33333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은 3이 n개니까 3n 이렇게 쓰겠죠. 결국에는 a1이 n개이기 때문에 a1n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차 등비 수열을 정리를 쭉 해 놓으시면 어떤 문제도 쉽게 풀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은 극한 문제입니다. x가 2로 다가감에 따라서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x의 2를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분자 분모 모두 0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분자를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시면 x-2,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2, x-2 약분이 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4의 값은 6이다 라고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잠시 극한값 계산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3번 문제처럼 0분의 0꼴,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0분의 0꼴을 잠시 살펴보시면 루트가 있는 경우와 루트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 3번 같은 경우가 루트가 없는 경우죠. 이럴 때는 보통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3번처럼 풀어주시면 되고요. 루트가 있는 경우는 유리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루트가 있는 경우로 예를 보시면 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x에다가 1, 1, 1 다 대입해 보시면 0분의 0 꼴이 나오죠. 자, 이런 경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할 거예요. 유리화는 아래 위에 똑같은 걸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데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분모는 x-1에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 그대로 오고요. 분자는 합차 공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분자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 마 1, x 뿔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분모 그대로 갑니다.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 그러면 x마일 x마일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고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4분의 2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분의 0꼴 이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 4번 풀어볼게요.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지금 함수 fx 자체는 코사인 x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데 코사인 x의 최대값이 1이죠. 그러면 fx는 4에다가 코사인 x의 최대값 1을 곱하고 3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7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뭐 풀이 과정도 없는 그런 쉬운 문제였는데요. 잠시 우리 코사인 x의 그 함수 특징을 좀 보고 갈게요. 자, y는 코사인 x 이 함수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 그리시고요. 코사인 x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축이에요. 그래서 2파이까지 0에서 이때 최대값 1이고요. 최소값 마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넘실넘실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이 함수의 정의역부터 살펴볼게요. 정의역은 x의 범위니까 실수 전체가 나옵니다. 실수 전체. 두 번째, 치역 볼게요. 치역은 y의 범위예요. 그래서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데요. y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범위에서 있죠. 그래서 지금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사인 x가 y값 자체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다 라는 거. 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요. 조금 심화된 문제에서는 이 주기함수의 표현을 주기함수다라고 주지 않아요. 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fx와 fx 플러스 2파이가 같아.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꼴로 나와 있을 때는 얘는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이 함수는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y축 대칭이 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뭐 우함수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이다 라고 주어지면 좋은데 가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돼요. fx랑 f-x랑 같다. x와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같다.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4번 문제를 풀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데요. 바로 최대값과 이렇게 라지 m으로 표현할게요. 최소값은 스몰 m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최대값은 모든 실수 범위에서 1이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코사인 x 함수를 여러분들이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께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에서 일단 주어진 조건을 좀 체크를 할게요.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그리고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한다. 그랬을 때 PA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문제부터 풀어보시면 독립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A가 일어났을 확률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얘는 A와 B가 서로 독립, 즉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A가 일어나는 확률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에서 PA와 B가 PB랑 같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게 PB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 PA 교 B를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독립인 사건에 대해서는 곱셈 정리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PA 교 B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바로 위에서 PB와 PA가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PA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값이 9분의 1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확률은 0과 1 사이 범위에 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9분의 1이 나온다는 건 PA는 3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독립인 그런 두 사건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계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조건부 확률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조건부 확률. 자, 일단 첫 번째.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A가 일어났을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A와 B. 자, 얘는 우리가 B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라는 거죠. B가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전체 사건이 전체에서 B 사건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P, B분의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을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식이 이해가 가셨을까요? 자, 그럼 양변을 PB로 나눠주시면 PB를 곱해주시면 PA 교 B는 PA 바 B 곱하기 PB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처음 식에서 A와 B의 자리를 바꾸셔도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B 바 A 곱하기 PA로 계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건의 독립이라는 게 뭔지 좀 볼 거예요. 일단 독립과 반대말인 건 종속이죠. 그런데 이 독립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게 성립을 하느냐. 자,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A가 일어났을 확률은 이라고 해요. 근데 독립이다라고 하면 A와 B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 확률은 결국에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반대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둘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 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배반 사건이랑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데 배반과 독립은 엄연히 매우 다른 영역의 것이에요.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A와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확률이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과 배반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엔 3번. 이번에는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곱셈 정리는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 첫 번째 1번에서 P, A, 교, B는 P, A 바 B 곱하기 P, B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근데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2번에서 P, A 바 B가 P, A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결국에는 P, A 곱하기 P, B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5번 문제를 풀 때 활용한 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부 확률과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는 한 큐에 쭉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6번 풀어볼게요. 다항함수가 주어지고 f' 구해야 돼요. 자, 다항함수의 미분법 너무 쉽죠. f'x는 내리고 깎고만 하시면 됩니다. 내리고 하나 깎고, 그죠? 그 다음에 내리면 3. 그리고 하나 깎으면 0제곱해서 상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수 마이너스 2는 미분하면 0으로 날아갑니다. 따라서 F'E는 2를 대입하시면 8, 4, 32, 3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1번 나옵니다. 자, 다항함수의 미분법. 가장 기초적인 건 x의 n제곱을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내리고 하나 깎고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c 상수를 미분한다라고 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7번 풀어볼게요. 7번은 지수부등식인데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면 9분의 1을 먼저 좀 지수 표현으로 바꿔줘 볼게요. 9는 3의 제곱이죠. 그죠? 9분의 1을 좀 바꿔보시면 9는 3의 제곱이에요. 근데 아까 분의 1은 우리가 마이너스 지수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의 x제곱이 되고 3의 21 마이너스 4x제곱은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수 부등식에서 살펴봐야 되는 건 미시예요. 미시 3입니다. 결국에는 1보다 큰 수가 오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를 하셨을 때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다. 즉 4x를 이항하시면 2x,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x는 2분의 21보다 작다. 얘는 10.5죠. 그래서 10.5보다 작은 자연수는 10개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잠시 우리가 지수부등식 좀 정리하고 갈게요. 지수부등식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수 함수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 및 a가 1보다 큰 범위와 그리고 0과 1 사이 범위에 있을 때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밋이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지수함수가 이런 모양을 띄어요. x축, y축, 원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그래서 0,1을 지나면서 점점점 증가하는 이런 꼴을 띄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 범위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 1. 여기는 원점.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감소합니다. 자, a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함수.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감소함수. 자, 보시면 a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a의 x1과 a의 x2를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고 한번 해볼게요. 양쪽 다. 자, 그러면 요 a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큰 게 x축으로 쭉 떨어뜨렸을 때 더 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도 큰 쪽이 더 크다라고 되고요. 반대로 감소함수일 경우에는 큰 게 더 왼쪽에 있죠. x축으로 내렸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x1과 x2의 대소 비교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밑이 3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증가함수 경우여서 지수끼리 그냥 비교를 했을 때 원래와 같다라고 해서 풀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번엔 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럴 확률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일단 A, B, C가 뭐 1, 1, 4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얘네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1, 4, 1, 4, 1,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곱해서 4가 나오는 경우는 1, 2, 2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2, 1, 2, 2,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 1, 4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건 3가지. 그리고 1, 2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건 3가지. 그래서 총 더해 주시면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전체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건 A가 6가지, B도 6가지, C도 6가지. 그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전체 6가지.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3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요. 이 8번 같은 경우는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곡선 이게 위의 점, 자 지금 보시면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A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위의 점이라는 거는 접점이란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요 접선의 기울기. 이걸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요 함수 자체를, 요 곡선을 편의상 그냥 f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f'x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빼기 3이 6x 더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x값이 0일 때이기 때문에 x에다 0 대입해 주시면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2가 나오게 됩니다. 0 대입하시면. 근데 그것과 수직이래요. 자, 그러면 얘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얘네들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매우 간단해졌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직선을 구해볼게요. y는 기울기의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구해주죠. 자, 이것의 x절편을 구해라. x절편은 y값이 0일 때예요. 그래서 y에다 0 대입해서 구해줘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x는 2다. 따라서 x는 4다. 해서 x절편 금방 구해지죠. 자, 이 9번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해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 그죠? 기본적으로 직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울어진 정도와 그 한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첫 번째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이 x1, y1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이런 경우에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이때는 y는 기울기의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선이 또 하나로 결정되는 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즉 x1, y1과 x2, y2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때는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K라고 편의상 쓸게요. 그러면 기울기를 구했고 두 점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점을 찍어서 Y는 기울기에 x 빼기 x1 더하기 y1 뭐 x2, y2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접선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접선. 자, 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접점 주어졌을 때죠. 접점이 뭐 알파 콤마 f 알파라고 더 볼게요. 즉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y는 fx가. 근데 그 위의 점, 이 점에서의 접선, 이걸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는 f 프라임 알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y는 기울기에 x 빼기 알파 플러스 f 알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자, 기울기 주어졌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접점을 t, ft 라고 임의로 두는 거예요. 라 두자. 요거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y는 fx 이렇게 있는데요. 기울어진 정도가 뭐 이 정도 되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얘를 지우고요.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접점을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f''t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근데 그 값이 m이다라고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2나 3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f''t는 m이다라고 하면 얘가 t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t 값이 뭐 알파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t 값이 알파다, 뭐 혹은 알파랑 베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t 값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y는 기울기에 x 빼기 알파 플러스 f 알파 혹은 y는 m의 x 빼기 베타 플러스 f 베타라고 해서 두 개 구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3번 여기다 써볼게요. 이번에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요. 마지막. 곡선 밖의 점이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y는 fx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점이 알파, 베타예요. 여기서 그은 접선 이걸 구해라 라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접점을 그냥 t, ft 해서 요 점을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번과 3번은 접점을 이렇게 둔다라는 거에 있어서 똑같아요. 풀이하는 처음 시작하는 방법이. 자, 그래 주시면 여기서 기울기 우리 구할 수 있죠. 기울기가 f''t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t에 관한 식이겠지만 그러면 우린 구성을 일단 할 수가 있어요. y는 f''t 그리고 x-t 플러스 ft. 자, 얘는 지금 t 값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 직선이 알파, 베타라는 이 점을 지나요. 그래서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y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이게 t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죠? 미지수가 t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t 값이 알파다. 뭐 이런 식으로 알파는 이미 썼군요. 그러면 뭐 t 값이 t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t1이다. 따라서 y는 t에다가 t1을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f''t1 x-t1 플러스 ft1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는 크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평행과 수직 조건을 아시면 되는데요.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y는 fx의 기울기가 뭐 2다. 근데 평행이다 gx랑. 그러면 gx의 기울기는 2다 라고 해서 푸시면 되는데, 이제 두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수직 조건. 그러면 이 수직 조건을 보시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요걸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이 조건 만족할 때 얘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보시면 우리가 시그마 합의 기호의 성질이에요. 자, 우리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시그마를 나눠서 써줄 수가 있고, 또 이 개수를 앞으로 빼줄 수도 있더라. 즉,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이 앞으로 빼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그리고 빼기에 대해서 또 이거 시그마를 나눠주시고요. bk, 더하기에 대해서도 시그마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죠. 다 찢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지금 이 값이 8이다 라고 하고요. 이 값이 9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값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데, k가 1일 때도 4, 2일 때도 4, 3일 때도 4 해서 결국 5가 되니까 4가 5개죠. 그래서 4, 5, 20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28에 16 빼기 9 더하기 4, 5, 20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7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엄청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 시그마의 성질 잠깐 보고 갈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뭐 a다 라고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는 b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각각의 값이 존재할 때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따로따로 찢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a 플러스 b다. 얘가 빼기로 바뀌어도 똑같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상수 하나만 c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k가 1일 때도 c, 2일 때도 c, 3일 때도 c 해서 n일 때도 c, 결국에는 c가 n개 이렇게 더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c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n과 이 c를 곱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쉴 틈 없이 달려와서 정신이 없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부터 보시면 주어진 조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일 때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구해라. 자, 얘는요 사실상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알면 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자, 모집단을 x라고 했을 때 그 x가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른다라고 하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를 마찬가지로 따르고 평균이 그대로 2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바뀌는데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각각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n이 지금 16이기 때문에 1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2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얘가 분산이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를 씌우시면 돼요. 그래서 5, 여기는 4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해라. 그러면 4분의 8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줘 볼게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 자, 모집단이 1, 2, 3이라고 해볼게요. 1, 2, 3. 자, 그러면 이 1, 2, 3이 각각이 뽑힐 확률은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먼저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은 우리가 네, 잠시만요. 네. 평균은 1, 2, 3 중에 하나니까 평균이니까 2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각각의 확률로 생각을 한다면 확률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평균은 2가 나오고요. 이번엔 분산을 계산을 해볼게요. 분산. 자,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외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3의 1제곱, 그 다음에 2제곱, 그 다음에 3제곱 하신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걸 했는데 여기서 보건 추출로 크기가 2인 그런 표본을 추출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크기가 2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일단 1,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 3 또 2, 1, 2, 2, 2, 3 복원이기 때문에 3, 1, 3, 2 그리고 3,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그 표본들의 평균을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요렇게 뽑혔다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을 x1 바라고 해볼게요. 편의상. 그러면 둘의 평균은 1이죠. 자, 요렇게 두 개가 뽑혔을 때는 x2 바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1과 2의 평균은 1.5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1, 3의 평균은 2, 그리고 2, 1의 평균은 1.5, 그리고 2, 2의 평균은 2, 2, 3의 평균은 2.5, 3, 1의 평균은 2, 3, 2의 평균은 2.5, 마지막으로 3, 3의 평균은 3. 자, 이렇게 뽑은 표본들의 평균을 모두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표로 좀 나타내 보시면 x바 그리고 여기는 확률 p x바가 x1 확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표본 평균이 1, 1.5, 2, 2.5,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 1.5 그리고 2, 2.5,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계는 항상 1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확률을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1은 여기 9개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분의 1 오겠죠. 1.5는 하나, 2개 나왔어요. 그래서 9분의 2. 2는 하나, 둘, 3개 나왔네요. 그래서 9분의 3. 2.5는 하나, 둘. 그래서 9분의 2. 3은 9분의 1. 이렇게 하나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이런 형태를 띠는데 이때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확률 변수와 그 확률을 곱해서 모조리 다 더하기 때문에 9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2, 3은 6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2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아까 여기서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인 m과 같더라 라는 겁니다. 자,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분산. 자, 분산은 우리가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해서 확률과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제곱한 걸 빼주시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뭐 표현하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 2x바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을 쭉 해보시면 9분의 3이 나오게 돼요.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확률 변수의 x가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 하면 표본 평균은 m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포를 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시면 수열 A에는 이거고 이걸 만족한다. 그랬을 때 A11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을 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AK 플러스 1. 자, K는 1부터 좀 대입해볼게요. 1 대입하면 A1 빼기 A2. 2 대입하면 A2 빼기 A3. 쭉 A3 빼기 A4. 쭉 갑니다. 더하기 쭉쭉쭉. 그 다음에 n 집어넣으면 an 빼기 an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a2, a2, a3, a3, a4, a4 이런 식으로 없어져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식이 의미하는 건 a1 빼기 an 플러스 1을 뜻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을 이항을 하시고 나머지도 이항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a1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1을 대입을 해서 써볼게요. 따라서 an 플러스 1은 n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플러스 a1인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11을 구하기 위해선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91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12번은 별도로 필요한 뭐 어떤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이 시그마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써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합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X가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X 1, 2, 3, 4 이렇게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F2, F3, F4의 조건이 이렇게 만족을 하도록 해라 라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1은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2, 3, 4만 보는 거죠. 근데 2, 3, 4가 도착하는 게 예를 들어서 1 한 번 더, 그 다음에 2 이렇게 뽑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차례대로 2는 1한테, 3도 1한테, 4는 2한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뭐 아니면 다르게 예를 들어서 2, 3, 4 이렇게 뽑혔다라고 하면 2는 그럼 2한테 가야 되고 3은 3한테 가야 되고 4는 4한테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건 2, 3, 4가 갈 수 있는 3개를 고르는 건데 이 X집합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럼 뽑는 거는 나열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되는데 뽑는 건 우리가 조합이죠. 결국에는 중복조합이라는 거죠. 중복조합. 자, 그럼 볼게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겠다. 즉 4H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2, 3, 4에 해당이 되는 거고 1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자, 1이라는 건 1, 2, 3, 4 아무거나 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여기에다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4 곱하기 4H3은 둘이 더해서 빼기 1, 즉 6C3과 같아요. 따라서 4 곱하기 6, 5, 4 그리고 3, 2로 나눠주시면 4 곱하기 5, 4, 20 그래서 8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문제가 풀리는데요. 자,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중복조합,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무기명 투표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기명 투표. 예를 들어서 좀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A, B, C 세 사람. 근데 우리에게 선택권은 찬성이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반대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무기명 투표를 한다라고 할게요. 무기명 투표. 그러면 어떤 표가 A 건지 B 건지 이런 거 모르는 상태죠. 그랬을 때 통을 열어보면 찬성에 그냥 3표가 있을 수도 있고 찬성에 2표, 반대 1표, 찬성에 1표, 반대 2표, 그리고 반대에만 3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3개와 이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는 구분선 하나를 나열하는 거죠. 그죠? 즉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하면 이 중에 구분선 1개의 자리 혹은 표 3개의 자리를 찾는 거와 같아요. 즉 이 4가지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4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3개를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C3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4팩을 같은 것 3개, 3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서로 다른 2개가 있어요. 찬성과 반대.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죠? 사실상 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것.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은 EH3으로 표현을 하고 이것의 계산은 2에서 서로 다른 걸 구분하는 구분선은 1개가 되겠죠. 그래서 2에서 1개를 빼면 구분선의 개수가 나오고 거기서 전체 표의 개수 3개를 더한 그 4개 중에 그 표가 앉을 자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걸 정리를 좀 해볼게요. N, H, R 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것 이렇게 되는데 서로 다른 N개를 구분하는 구분선의 개수는 N-1개가 되죠. 그거에서 R개를 더해주시고 그 중에 R개의 자리를 뽑을 거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N과 R을 더하고 빼기 1, C, R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N이라는 건 서로 다른 차별성이 있는 거고요. 이 R이라는 건 차별성이 없는 거, 다르지 않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복 조합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끝나는데요. 다음 수업부터는 14번부터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끝!